최근에 유동성 위기에 빠진 롯데그룹이 자신들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롯데월드 타워까지 걸고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롯데그룹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롯데그룹 임원 인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롯데그룹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유익한 경제금융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수많은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요약하고 넘어가자면 롯데케미칼이 발행한 회사채 조건 중에서 3개년 평균 이자 비용 대비 EBITDA가 5배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쉽게 말해 너희가 이 회사채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게 이 정도 돈 이상은 벌어야 돼, 이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화학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익이 급락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롯데케미칼이 여기저기 사업을 확장하려고 투자를 많이 한 게 있었는데요. 이런 게 한 번에 겹치면서 EOD, 기한 이익 상실 사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당장 돈 달라 해도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됐을 때 롯데케미칼이 돈이 없으면 법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롯데가 유동성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소문이 돌았었죠. 이에 대해서 롯데는 10월 기준 총 자산이 139조 원이고 보유 주식 가치는 37조 5천억 원이나 있다. 부동산 가치만 해도 56조 원 있다 하면서 우리 돈 많다 이렇게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투자자들한테 안심을 시켜주긴커녕 진짜 롯데가 문제가 있긴 한가 보다, 웬만하면 공개하지 않는 자기들 자산이 이만큼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말해버리네 하면서 불안감이 더 가중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자산이 많아도 당장 현금으로 돈을 못 주면 그게 바로 부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 위험에 대비해서 즉시 활용 가능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확인된 바에 따르면 롯데 렌탈이라는 렌터카 사업을 매각해서 1조에서 2조 원 정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롯데 캐피탈과 호텔 롯데의 지분, 그리고 롯데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 그리고 롯데칠성의 서초동 부지까지도 매물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상황이 시급한 롯데케미칼은 지금 예금 2조 원, 유동성 자금 4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차입금은 3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서 이걸 한 번에 다 갚는 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꾸준히 유동성 위기론이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가 아까 말씀드린 3개년 평균 이자 비용 대비 EBITDA 이 기준을 지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채권자들이 더 불안해진 거죠. 왜 그 조건을 지우려고 하냐? 너네 돈 갚을 자신 없냐?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결국 채권자들을 롯데타워로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안심시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채권자들이 이 롯데그룹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으니까 결국 롯데는 자기들의 핵심 자산인 롯데월드 타워까지 담보로 내놨습니다. 이게 건축비만 4조 원이 넘고 현재 가치로는 6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금액 자체보다도 롯데하면 잠실, 그리고 잠실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롯데타워까지 걸었다는 거에서 그나마 얘네가 어떻게든 돈은 갚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채권자들이 받아들이면서 당장 눈앞에 불은 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롯데가 과거에 잘못한 걸 어떻게 치우냐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게 단순히 현금을 확보해서 채권자한테 돈 갚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롯데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사업을 하려면 과거 빚은 과거 빚이고 현재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롯데그룹의 주력 사업은 화학, 쇼핑, 식품, 관광 이렇게 네 부문으로 나뉘고 있는데, 식품이랑 관광은 그나마 안정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거나 성장성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결국 화학이랑 쇼핑이 롯데그룹을 들었다 놨다 하는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데, 롯데케미칼과 롯데쇼핑의 상황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은 어제 정기 임원 인사로 대표이사 21명을 바꿔버렸는데요. 이게 전체 중에 36%라고 합니다. 저는 대표이사 21명을 한 번에 바꾼 거에서 한 번 놀랬고, 이게 전체의 36%,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에서 또 한 번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롯데그룹에만 대충 60명의 CEO가 있다는 건데, 물론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도 있겠지만 그동안 롯데가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건드리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롯데케미칼은 1년 만에 대표를 교체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고요. 화학 부문의 13명의 CEO 중에 10명을 한 번에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동빈 회장의 장남이죠. 신유열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해서 책임 경영을 다하겠다고도 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보기 힘들었던 규모의 인사 이동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의문이 남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사람의 문제였을까? 또 사람만 바꾼다고 롯데케미칼의 지금 상황이 나아질까 싶은 거죠. 화학산업이 지금 어려운 건 사실 롯데가 못해서라기보단 중국과 중동이 설비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서인데요. 물론 롯데가 일찍이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지 못하고 또 저부가 가치 사업을 정리하지 못했고 LG처럼 화학 말고 배터리나 다른 산업에 진출하지 못한 건 분명한 잘못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이 화학 사업이 다시 돌아설 것이라는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롯데케미칼은 내년에 인도네시아에 5조 원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를 준공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아마 차질이 생기겠죠. 지금 있는 거 정리하는 것도 모자랄 판에 새로 짓는다는 건 정말 스스로 파산의 길로 뛰어드는 거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의문인 게 과연 롯데지주의 전략실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참 궁금한데요. 롯데그룹도 우리나라 재계 5위, 6위 하는 대기업이고 되게 똑똑하고 합리적인 분들이 계실 텐데 왜 이렇게 롯데는 사업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롯데케미칼도 그렇지만 롯데쇼핑도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세븐일레븐 같은 유통 채널들이 지금 다 경쟁사한테 밀리고 있고 이걸 온라인으로 통합하겠다고 만든 것들도 다 망했죠. 그나마 롯데웰푸드랑 롯데칠성은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연간 1,000억 원씩 벌고 있긴 한데 롯데케미칼이랑 롯데쇼핑에서 연간 수천억 원, 수조 원씩 적자를 내면서 그룹 차원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숫자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M&A도 롯데그룹이 유독 요즘 못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중고나라, 미니스탑, 한샘 이거 살 돈으로 차라리 당근마켓, 마켓컬리, 오늘의 집 이런 걸 샀으면 어땠을까? 물론 롯데가 이런 스타트업을 샀으면 지금의 당근마켓, 마켓컬리, 오늘의 집 이게 망해서 없을 거라는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가 우리도 배터리랑 바이오를 하겠다고 인수하고 합병해서 만든 이 롯데 에너지 머테리얼즈랑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롯데가 뛰어들자마자 산업이 꺾였는데요. 그래서 롯데가 들어오면 끝물이다 라는 얘기도 있죠. 원래 롯데의 전략이라면 선도 업체들이 어떻게 하나 쭉 지켜보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산업이 구조조정되면 막강한 현금 파워로 잘하는 놈을 인수해버리는 건데 요새는 이것마저도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발표했었죠. 막상 금리 인하가 확정되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사실 이번에는 동결할 거란 전망이 더 우세했습니다. 실제로 2번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건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경제를 살려야 했던 2008년 말, 2009년 초 이때가 최근이었고요. 그만큼 한국은행이 고환율과 가계부채에 문제가 있음에도 저성장과 내수부진 문제가 시급하다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되죠. 그런데 저는 이런 판단에 롯데를 살려야 된다는 명분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롯데그룹이 문제가 되는 게 결국 롯데케미칼과 롯데쇼핑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롯데케미칼은 사실 금리보다 중국이나 중동 화학 업체들의 문제긴 하지만 일단 금리라도 낮춰줘야 숨통이 좀 트일 거다 이런 거고요. 롯데쇼핑은 내수가 살아나야 살아날 텐데 아마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시차를 두고 6개월 뒤부터 나타나는 걸 감안하면 내년 2분기 정도부터 내수가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재작년에도 레고랜드 사태 때 롯데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롯데케미칼이 5천억을 대주고 유상증자에도 참여해서 대략 6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고 롯데정밀화학도 3천억 원을 지원해 줬었죠. 거의 개인으로 치면 엄마 카드 써서 조단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봐도 무방한데요. 그때부터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거란 일종의 찌라시도 많이 돌았는데 저번 레고랜드 사태와 이번 회사채 사태를 보면서 롯데그룹이 조만간 정말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서 함부로 말하긴 좀 그런데 계속해서 찌라시가 돌고 실제로 수면 위로 문제가 몇 번 드러난 게 확인이 됐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괜히 나오는 헛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신세계랑 롯데랑 비교하면서 야구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신세계는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공을 안 보고 막 휘두르는 스타일이고 롯데는 공을 너무 오래 보고 있다가 방망이를 너무 늦게 휘두르는데 심지어 그 공도 안 좋은 공에 휘둘려서 문제라 했었죠. 미니스탑 인수했다가 세븐일레븐까지 말아먹고 한샘을 인수했는데 시너지가 없고 중고나라 인수했는데 당근마켓이랑 번개장터만 키워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것들,
병살타, 루킹 삼진, 타격 방해 이런 것만 당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LG가 29년 만에 프로야구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달성하면서 이제 한화랑 롯데 중에 누가 먼저 한국 시리즈 트로피를 먼저 드냐 이 싸움이 시작됐는데 과연 롯데가 야구를 우승하는 게 더 빠를지 롯데그룹이 파산하는 게 더 빠를지 마냥 웃어넘길 수는 없는 내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괜한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건 아니고요. 반대로 설마 롯데가 망하겠어 하는 것처럼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도 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우그룹이 망할 때도 설마 대우가 망하겠어 했던 게 스쳐 지나가서 저는 좀 섬뜩했거든요.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롯데에 살리기에 들어간 건 그만큼 롯데그룹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뜻이겠죠. 진짜 롯데가 파산하면 수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IMF 때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부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경제, 금융, 투자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